안녕하세요. 오로봇 카시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바로 지샥의 GPR-B1000 레인지맨입니다. 지샥 최초로 GPS 내비게이션이 탑재된 모델이고 가장 많은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 영상 시간이 걱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제 영상 중에 GWG-1000 트리플 센서 머드마스터 영상이 약 41분 정도로 가장 긴 영상인데 이번 리뷰는 더 길 것 같습니다. 제 모든 리뷰 영상 하단에는 설명란에 기능별로 시간대를 표시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시계의 매력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사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57.7mm, 러그2러그 60.3mm, 두께 20.6mm, 무게 145g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스펙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계측 장비에 오차도 있겠고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스펙이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의 크기와 두께는 정말 큰데 이 러그의 길이는 케이스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계속해서 스펙 설명을 드리면은 케이스의 소재는 레진, 베젤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고 밴드는 탄소 섬유가 함유된 레진 소재입니다. 이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을 적용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내충격성과 200m 방수, 그리고 머드마스터에 있는 머드 레지스트죠. 흙이나 먼지가 시계 내부로 잘 들어가지 않는 방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LED 백라이트, 터프솔라, 무선 충전 시스템, 영하 20도에서도 시계가 작동하는 내한성 기능, 그리고 GPS 신호 수신 기능, GPS 내비게이션, 모바일 링크, 포인트 메모리, 나침반, 고도계, 기압계, 온도계, 에어플레인 모드, 월드타임, 일출 일몰 시간 표시 기능, 스탑워치, 카운트다운 타이머, 4개의 알람,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파워세이브, 오토 캘린더, 12시간, 24시간 시간 표시 기능, 버튼 작동음 켜고 끄는 기능이 있고 GPS나 모바일 링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의 시간 오차가 있는 정도입니다. 배터리 사용은 GPS 수신 간격을 일반으로 설정하면 약 33시간, 고속으로 설정하면 약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계의 외관을 먼저 보면 전체적인 색상은 무광의 검정색이고 베젤 위쪽에 G샥, 아래에 프로텍션, 왼쪽에 센서, 오른쪽에 위쪽은 포워드, 아래쪽은 리버스, 그리고 안쪽 방향은 내비게이션이라는 화살표 표시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위쪽 아래쪽 버튼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가운데 버튼의 그 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로 돌리면은 포워드, 아래로 돌리면 리버스, 누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케이스와 베젤을 잡아주는 육각 모양의 나사가 2개씩 위치해 있고 위쪽과 아래쪽은 케이스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베젤로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 베젤은 추가로 덧대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겉은 레진 베젤, 안쪽은 메탈 소재의 베젤로 되어 있는데 GPS 안테나입니다. 시계 왼쪽을 보면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는 커다란 육각 모양의 나사 2개, 케이스와 베젤을 잡아주는 작은 육각 모양의 나사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붉은색 센서 커버가 있습니다. 버튼 2개는 정말 커다랗고 돌기 같은 건 없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는 커다란 육각 모양의 나사 2개, 그리고 케이스와 베젤을 잡아주는 작은 십자 모양의 나사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커다란 크라운은 돌리고 누르는 기능을 하고, 역시 바깥쪽이 톱니 모양으로 돼 있어서 돌리기가 수월하고, 다른 모델들처럼 크라운을 돌려서 뺀 다음 돌리고 다시 눌러서 설정하고 다시 눌러서 잠그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현재 위치에서 돌리고 누르는 구조인데, 방수나 방진 기능을 훌륭히 해낸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버튼답게 크기가 크고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마감해서 손가락을 댔을 때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시계 안쪽에는 곳곳에 붉은색이 보이는데 파인 레진 범퍼입니다. 먼저 위쪽 밴드를 보시면은 카본 파이버, 솔라 파워드, 머드 레지스트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지샥 각인이 된 메탈 소재의 밴드 키퍼와 그리고 버클이 있습니다. 버클 뒤쪽은 카시오 재팬 각인이 되어 있고, 밴드 뒤쪽은 카본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카본 파이버를 나타내는 알파벳이죠. 카본 파이버 알파벳도 보이고요. 아래쪽 밴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트리플 센서 문구가 있고요. 홈은 두 줄로 나 있습니다. 밴드 끝은 고정고리에서 잘 빠지지 않도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뒤쪽은 다른 큰 특징은 없고, 역시 카본 패턴과 카본 파이버를 나타내는 알파벳이 보이네요. 케이스 백을 보시면 위쪽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문구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카시오, 모듈 넘버, 모델명, 세라믹 백, 로우 템포 LCD, 재팬 H, 워터 레지스트 20바 되어 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문구도 보입니다. 그리고 원 안에 레인지맨 샥 레지스트 문구가 있고, 나침반 시계를 찬 고양이가 위성 신호를 받으면서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문구에 나와 있듯이 케이스백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와서 다이얼을 보시면 바깥쪽은 은색 메탈 소재로 둘러져 있고, 12시 방향에 로우 템프 LCD, 9시 방향에 사파이어, 6시 방향에 워터 레지스트 20바 문구가 있고, 그 안쪽은 보라색의 솔라 패널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카시오, 그리고 각 버튼을 설명해주는 문구, 어저스트 모드, 리시빙, 라이트 문구가 흰색으로 프린팅 되어 있고, 레인지맨과 내비 문구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은 디지털 창이 있는데 시계의 크기에 비해서 작게 느껴집니다. GP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커다란 솔라 패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지털 창은 지금까지의 다른 지샥 디지털 모델과는 다르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 하나의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순토나 가민, 그리고 이런 프로트랙과 비슷한 모습이고, 기존의 지샥과는 다르게 스마트워치의 느낌을 줍니다. 많은 정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모델들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 화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인데요. 위쪽부터 날짜, 요일, 시, 분, 초,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고 있고, 배터리 총 4칸 중에 2칸이 남아있는 상태부터는 GPS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시간 표시 모드 외에 다른 모드일 때, 그리고 절전 기능을 사용 중일 때, 센서 측정 작업 중일 때, 그리고 시계와 휴대폰 연결되어 있을 때, 탐색 로그 데이터 수집 중일 때, 그리고 카운트다운 타이머 작동 중일 때 역시 GPS 사용이 불가합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솔라 모드에서는 솔라 패널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고, 틸트 모드에서 역시 오토라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로터리 스위치의 작동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디지털 창에 결점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버튼을 설명드리자면, 왼쪽 위는 각종 세팅을 할 수 있는 어저스트 버튼, 왼쪽 아래는 각 모드를 변경하거나 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모드 버튼, 오른쪽 아래는 블루투스와 GPS 신호를 받는 리시빙 버튼, 가운데는 GPS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버튼, 오른쪽 위는 라이트 버튼입니다. 라이트는 한번 누르면 지속시간 동안 흰색 LED,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문구가 정말 커다랗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확실하고 신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시 불을 켜도록 할게요. 오토라이트 설정은 왼쪽 위에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면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 모든 설정은 크라운을 돌리고 누르는 것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설정에서 지속 시간이죠. 3초와 1.5초,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을 ON으로 하면은 아래 LT 문구가 뜨는데요. 풀 오토라이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각종 설정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스크린 설정과 12시간, 24시간 시간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에 들어가시면 기본이 되는 설정 화면은 간단하게 요일과 날짜, 시간만 표시해주고, 시간과 내비게이션 표시를 설정하면은 시, 분, 초, 날짜, 요일 표시해주고 있고, 위쪽에 내비게이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이 작동 중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음 시간과 바로미터죠. 기압을 표시해주는 화면으로 설정을 하면은 아래쪽에 시간과 날짜, 요일 표시는 같고, 위쪽에 기압의 그래프와 기압 값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과 일출, 일몰 시간을 표시하는 설정으로 하면은 역시 아래쪽 표시는 같고, 위쪽에 일출 시간, 아래쪽에 일몰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 시간과 월드타임 표시입니다. 역시 아래쪽은 같고, 위쪽에 월드타임으로 설정한 도시의 시간과 날짜, 요일까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플레인 모드인데요. 설정이 들어가시면은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고 끄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면 아래쪽에 비행기 표시가 활성화가 되죠. 다음은 알람 설정입니다. 알람은 총 4개의 알람이 있고, 각 알람마다 스누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매 정시마다 알림을 해주는 15기능은 없고요. 알람 설정은 지금 바가 위치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C에 위치해 있죠. 크라운을 위쪽으로 돌려서 혹은 아래로 돌려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오른쪽 아래 버튼 Shift를 눌러서 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Shift를 눌러서 스누즈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설정을 다 하셨으면은 크라운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람이 7시 30분에 스누즈 알람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 모드에서 확인을 해봐도 역시 아래쪽에 스누즈 알람 기능이 ON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지금 알람 문구가 뜨면서 10초간 알림을 해주는데요. 다른 모델들처럼 스누즈 알람이 작동 중이라는 것을 깜빡임으로 표시해주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은 홈도시 설정입니다. 총 39개 도시의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지난 GW-B 5600 BC 모델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 역시 서울은 없습니다. 방콕, 홍콩, 평양, 유클라, 도쿄 역시 서울은 없죠. 블루투스로 잡거나 GPS로 시간을 수신하면은 되긴 하는데 수동 설정에서 서울이 없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DST 설정입니다. 썸머타임을 오토 설정하실 건지, 스탠다드죠, 표준시로 설정할 건지, DST 썸머타임 설정하실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시간 날짜 설정입니다. 역시 설정 바가 표시된 부분을 크라운을 돌려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시, 분, 연도, 월, 일 설정이 가능하고 초 설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다 한 후에 설정을 하시면은 0초로 세팅이 됩니다. 시간 설정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실 수가 있고, 블루투스를 통한 시간 자동 조정이 되는 모델이죠. 휴대폰과 시계가 연결되면서 오전 12시 반, 그리고 오전 6시 반, 오후 12시 반, 오후 6시 반에 자동으로 시간 설정을 조정하고요. 자동으로 시간이 조정되면은 연결은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시계와 휴대폰 연결로 자동 시간 조정이 1일 이상 없을 경우에는 GPS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한다고 나와 있고, GPS 자동 수신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시계 LCD 부분에 1, 2분 정도 빛을 비추면은 GPS 자동 수신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버튼 작동음 설정입니다. 버튼 작동음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버튼 작동음을 오프로 설정하면은 아래쪽에 뮤트 표시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라이트 설정이고요. 라이트 설정은 아까 해드렸으니 지금 넘어가고요. 다음은 언페어링입니다. 언페어링은 핸드폰과 연결이 잘 안 될 때 언페어링을 한 후에 다시 시도하면은 연결이 조금 수월한 것 같고요. 다음은 모드 버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모드는 시간 모드고, 다른 모드에서도 1초 정도 누르면은 시간 모드로 돌아가고, 각종 설정 화면에서 빠져나올 때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과 연결하는 커넥트입니다. 크라운을 눌러서 연결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약 2.5초 정도 누르면은 연결을 시도합니다. 다음은 컴파스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지금 현재 시계 12시 방향이
가리키는 곳의 방향과 방위각, 그리고 아래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고, 화살표는 북쪽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저스트 버튼을 1초 정도 누르면은 맨 위에 있는 설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처음 설정은 베어링 메모리를 하는 설정인데요. 그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된 방향을 베어링 가이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계 12시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 방향으로 설정한 곳을 작은 화살표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곳의 방위각을 맨 위쪽에 표시해주고 있고, 가운데 큰 방위각은 시계 12시 방향이 가리키는 곳의 방위각입니다. 그리고 큰 화살표는 역시 북쪽을 나타내고 있죠.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베어링 메모리를 해제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침반 측정값 보정입니다. 시계를 아무 방향으로나 위치시키고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시계를 180도 돌려서 역시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 시계를 돌려서 이 LCD 화면이 지면을 가리키도록 하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 문구가 떴죠. 다음은 마그네틱 데클리네이션입니다. 방위각 보정을 하는 건데요. 각도를 동쪽으로 1도씩 설정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서쪽으로 1도씩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셨으면 크라운을 누르시면 되고요. 설정값을 오프하실 때에는 역시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화면을 빠져나오실 때 역시 이 엑시트를 누르시면은 설정값을 저장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저장하지 않고 나갈 건지 문구가 뜨는데요.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티미터 고도 측정입니다. 처음 3분 동안은 매 초마다 측정을 하고 이후에는 측정 간격 설정에 따라 측정을 합니다. 지금 알티미터 처음 화면은 지금 현재 고도를 나타내주고 있고, 아래에는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고도 차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 표시도 나타내주고 있죠. 어저스트 버튼을 약 1초 정도 누르면은 현재 위치의 고도를 참조 고도로 설정을 해서 지금 플러스 0m 고도 차가 초기화가 됐죠. 다음은 고도 측정값 보정입니다. 기압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실제 고도와 시계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동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Shift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크라운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엑시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저장하고 나오셔도 되고요. 다음은 측정 간격 설정입니다. 2분과 5초 설정을 할 수가 있고 2분으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처음 3분 동안은 매 초마다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2분마다 12시간 동안 측정을 합니다. 5초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역시 처음 3분 동안은 매 초마다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5초마다 1시간 동안 측정을 합니다. 다음은 스크린인데요. 밸류와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밸류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측정 값으로만 표시를 하고요. 그래프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측정 값과 고도 그래프를 같이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홈도시를 도쿄로 설정했더니 다음 설정이 없어요. 제가 홈도시를 다른 도시로 바꾼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홈도시를 평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에 유닛이 추가가 됐죠. 고도 측정 단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미터와 피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도시를 도쿄로 설정할 경우에는 이런 측정 단위를 설정할 수 없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미터, 기압과 온도 측정입니다. 3분 동안 5초마다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약 2분마다 측정을 합니다. 위에 기압 값과 그래프 그리고 온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프는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기압 값을 표시해주고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최근 48시간 동안 기압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저스트 버튼 한번 누르면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은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기압 정보 표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시면 아래 시간 옆에 바로 문구가 표시가 되죠. 다음은 캘리브레이션, 기압값 보정을 하는 건데요. 기압값을 수동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을 하셨으면 크라운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기압 정보 표시를 활성화했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기압의 변화가 있으면 알림음과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기압의 변화가 감지되면 역시 다른 화살표 모양과 알림음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시간 표시 옆에 바로 문구 대신에 화살표, 기압이 하강했다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압 정보 표시를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간 모드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죠. 시계가 바로미터 모드에 없을 때에도 2분마다 측정을 합니다. 이 기압 변화 표시 기능은 이렇게 활성화가 된 이후에 24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바로미터 캘리브레이션 화면이고요. 이 수동으로 보정한 값을 오프셋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대기압 보정했던 게 이제 출고했을 때 상태로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린 설정 화면입니다. 밸류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측정 값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프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측정 값과 기압 그래프를 동시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설정입니다.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과 인치 오브 머큐리, 스운주 인치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온도의 단위 설정은 섭씨와 화씨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라이즈 앤 선셋, 일출 및 일몰 시간입니다. 특정 날짜의 일출과 일몰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리시빙 버튼을 눌러서 다음 날의 일출 일몰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약 1초간 누르면은 특정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크라운을 돌려서 그리고 Shift로 다음을 선택해서 특정 날짜의 일출 일몰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드 앤 문 모드입니다. 위쪽에 도시 이름, 달의 형상, 원령, 그리고 지정된 시간의 조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큼, 보통, 적음을 3단계로 나눠서 높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조수 시간은 크라운을 돌려서 1시간씩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날짜는 리시빙 버튼을 눌러서 다음 날의 달의 형상과 원령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시빙 버튼을 약 1초간 눌러서 역시 특정한 날에 달의 형상과 원령, 그리고 타이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이 타이드죠. 만조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만조 시간은 날짜와 장소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헤미스피어인데요. 반구 설정을 하는 건데, 북반구와 남반구,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북반구, 남반구 설정에 따라서 달의 형상이 바뀝니다. 다음은 스탑워치입니다. 스탑워치는 1초 단위로 측정을 하고 최대 999시간 59분 59초까지 측정을 하고요. 측정은 스타트는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스탑을 하시면 되고, 999시간까지 측정되는 건 좋은데 측정 단위가 1초인 거는 좀 어이가 없네요. 아날로그 모델이 아닌 이상 대부분 100분의 1초 단위 측정이고, 특정 모델은 1000분의 1초 단위까지도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최신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는 이 모델이 1초 단위로 측정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스플릿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드저스 버튼을 눌러서 스플릿 해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입니다. 타이머 작동과 스탑 역시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요. 카운트다운 타이머 역시 1초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설정은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시와 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초 단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네요. 그리고 반복 기능이 없습니다. 다른 모델은 카운트다운이 종료되면은 연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모델은 그런 기능조차 없습니다. 카운트다운의 시간이 경과하면 10초간 알림음을 울려줍니다. 다음은
월드타임입니다. 월드타임 모드에서는 위쪽에 월드타임의 도시명, 아래 시간, 그리고 UTC와의 시간 차이, 월드타임의 날짜와 요일까지 표시가 되고요.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월드타임 도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두바이의 시간과 UTC와의 시간차, 그리고 날짜와 요일 표시해주고 있고, DST 설정에 들어가면 역시 썸머타임 오토, 스탠다드 DST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 설명까지 다 해드렸고, 리시빙 기능과 GPS 기능은 모바일 연결 설명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사용은 일단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을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G샥 커넥티드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시계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새 시계 연결을 누르시고 레인지맨 GPR-B1000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시계에서 모드 버튼을 약 2.5초간 누르셔도 되고 모드에서 커넥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런 가이드 화면이 나오고요. 여러가지 설정을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위에 레인지맨 문구 옆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시계를 선택하시고 여러가지 설명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앱 표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고의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고도의 표시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위도 및 경도 표시도 10진법, 60진법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0진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위도 몇 점 몇몇, 경도 몇 점 몇몇 이렇게 표시가 되고, 60진법 선택하실 경우에는 위도 몇 도 몇 분 몇 초, 경도도 마찬가지로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동 로그 캡처인데요. 자동 시간 조정 시에 시계 활동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을 설정하실지 안 하실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분실폰 찾기 사운드 목록과 그리고 음량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계 표시 설정 화면에서는 시계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하실 건지 시간과 내비게이션, 시간과 바로미터, 일출, 일몰 시간, 월드타임 표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시간, 24시간 시간 표시 형식, GPS의 단위죠. 킬로미터, 마일, 측정 간격은 5초 혹은 2분 선택하실 수가 있고, 화면의 표시는 숫자와 그래프, 단위 미터, 피트, 그리고 기압과 온도의 표시를 숫자 그래프로 표시할 것인지, 그리고 기압의 단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온도 단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음 설정을 켜고 끌 수 있고요. 앱 연결 시간을 3분, 5분, 10분 설정하는 화면도 있고요. 자동 시간 조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하는 화면이고요. 라이트죠. 오토 라이트 설정과 라이트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 그래프 표시와 위치 설정입니다. 조수 그래프 위치 설정은 시계로는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어플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각 사이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조수 그래프 설정 도시고요. 예를 들어서 목포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 표시가 되고 만조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GPS 측정 간격을 노멀과 하이레이트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천체력 자동 획득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썸머 타임 설정을 오토, 온오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 화면을 통해서 각종 설정을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여러 탭들이 있어요. 가이드 탭을 보시면은 GPS 기능에 가이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위치 기록,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시계 내비게이션 표시, 이렇게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액티비티 탭, 월드타임 탭, 유틸리티 탭이 있습니다. 월드타임 탭을 보시면 월드타임 도시를 설정할 수가 있죠. 지도를 통해서 여러 도시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설정하실 경우에는 역시 썸머타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유틸리티 탭을 보시면 4개의 알람과 타이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람은 알람의 온오프와 시간 설정, 스누즈 알람 온오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각 나머지 알람들도 같습니다. 타이머 역시 타이머의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비티 탭인데요. 루트 설정을 통해 경로를 만들 수가 있고, GPS 측정 간격을 노멀과 하이레이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활동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에 저장된 로그를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먼저 루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경로를 만들거나 활동 데이터를 참고로 경로를 만들거나 외부 데이터를 참고로 경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새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워드나 주소를 검색해서 할 수가 있고, 지도에 직접 출발 지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도와 경도의 좌표를 직접 넣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출발지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목적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경로를 길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경유지를 선택해 줍니다. 경유지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1번) 경유지, (2번) 경유지, (3번) 선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경로를 시계로 전송을 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시계로 전송 중입니다. 새 경로 데이터를 시계로 전송했으니 한번 밖으로 나가 볼까요? 다음 리시빙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시빙 모드는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처음은 블루투스로 시간 보정을 받는 거죠. 블루투스로 시간 보정을 받으시면은 위에 도시명, 그리고 위도, 경도, 시, 분, 초, 그리고 날짜 표시가 되고 보정받았다는 문구가 뜹니다.
다음은 GPS로 시간 정보를 수신받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GPS로 시간 수신 받을 경우에는 리시빙 문구가 뜨고 시계 위쪽에 위성 하나가 표시되고 수신 받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시, 분, 초와 날짜 그리고 수신 받았다는 문구가 뜹니다. 다음은 GPS를 통해 시간과 위치 정보를 함께 수신을 받는 건데요. 시간 수신만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역시 리시빙 문구와 함께 이번에는 위성이 3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UTC와의 시간 차이를 보여주고 역시 위도, 경도, 시간, 밑에 날짜 그리고 보정받았다는 문구가 뜨죠. 다음은 폰 파인더입니다. 핸드폰 찾기 기능이고요. 핸드폰이 주변에 있어야 하고 이렇게 알림음을 알려줘서 혹시 서류 속에 파묻혀 있다던가 할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다음은 히스토리입니다. GPS나 블루투스를 통해 시간 보정을 받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위치와 위도, 경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내비게이션 실행을 하고요. 로그 넘버 지금 12번째죠. 최대 20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위치 문구가 뜨면서 GPS 내비게이션이 실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에 반은 메모리 용량을 나타내고요.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현재 위치에서 시작 지점에서 목표까지의 거리 0.6km 그리고 아래는 축적을 나타냅니다. GPS 내비게이션 작동 시간과 현재 시간이죠. 어저스트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시작 지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고요. 경유 지점 1번까지의 거리 나타내 줍니다. 2번까지의 거리, 3번까지의 거리, 그리고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축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km, 2km,
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럼 GPS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액티비티 탭에서 로그 임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시계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전송에는 시간이 약간 소모가 되고 지금 진행 사이클 안쪽에 바가 한 칸씩 생성되면서 진행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고, 그럼 활동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여러 기록 목록들이 보이고, 그 목록 중에 지금 이 기록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측정했던 그 GPS 기록입니다. 위쪽에 전체 맵이 나오고 스타트 지점, 목표 지점이 나옵니다. 지도를 크게 보시면 차를 타고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km,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에도 40, 60km로 달렸는데 지금 위성으로 위치 측정을 한 결과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가고 있죠. 고속으로 달렸음에도 길을 따라 정확하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 보기를 그만하시려면 아래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위쪽에 지형도와 위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맵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에 총 거리와 총 소요된 시간도 표시되고요. 아래쪽에 그래프는 세로축은 고도, 가로축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도보로 이동한 기록도 한번 볼게요. 차를 타고 80에서 100km로 이동을 하는데도 꽤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렇게 걸어서 측정한 결과는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 지점에서 제가 이동한 경로고요. 첫 번째 경유 지점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중간에 연못에서 포인트 메모리와 사진 찍은 표시고요. 사진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유 지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유 지점, 목적지입니다. 백트랙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와서 포인트 메모리를 한 지점이고요. 이렇게 다시 백트랙을 이용해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거리는 1.7km고 소요된 시간은 31분으로 나와 있네요.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고, 가장 높았던 곳의 위치와 시간을 나타내줍니다.
포인트 메모리한 곳의 시간과 위도, 경도, 그리고 거리, 기압, 고도까지 나타내주네요. 기록 삭제는 활동 목록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고 싶은 기록들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실 수 있고요.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리콜이 있습니다. 리콜은 포인트 리콜과 액티비티 리콜이 있는데 포인트 메모리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아이콘과 날짜, 시간, 위도, 경도, 고도, 기압, 온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리시빙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기록을 삭제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자물쇠, 잠금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기록 왼쪽에 자물쇠 모양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잠금 설정을 하시면은 삭제가 안 됩니다. 다른 기록들을 삭제하실 경우에는 어저스트 버튼 한번 누르셔서 기록 하나를 삭제할 건지 전부 다 삭제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액티비티 기록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잠금 장치를 걸어서 삭제가 안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동 기록은 최대 20개까지 저장이 되고 계속 기록을 하실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를 걸어 두시는 게 낫고요. 다음 세팅입니다. 세팅은 목적지 세팅을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 메모리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 간격 설정입니다. 노멀과 하이레이트가 있고 노멀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매 분마다 위치 정보를 가져오고 하이레이트로 하실 경우에는 몇 초마다 위치 정보를 가져옵니다. 배터리 소모가 크더라도 조금 전 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속 80에서 100km로 달리는 중에도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입니다. 킬로미터와 마일로 거리 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GPS 기능을 4-5시간 정도는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배터리 잔량이 아직 한 칸도 줄지 않았고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솔라 패널로 흡수한 빛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기를 사용한 충전은 크게 필요치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충전기를 사용한 충전 방법도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시계에 충전기를 장착합니다. 시계 오른쪽에 홈 두 군데에 맞추시고 반대쪽을 끼우시면 됩니다. 다음 USB 케이블을 꼽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케이블과 충전기를 연결시켜 줍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배터리 옆에 충전 표시가 뜨고 완충이 되면은 표시가 사라집니다. 배터리 충전은 방전 상태에서 완충까지 약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모든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계의 장점은 정말 수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GPS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그리고 GPS 기능 사용 시에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전이 수월하도록 커다란 솔라 패널을 장착한 것과
충전기를 사용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젤을 따로 장착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단점으로는 스탑워치의 1초 단위 측정, 카운트다운 타이머 설정 시 초 단위 설정 불가, 알람 기능의 시그널 기능 부재와 같은 기본 기능의 아쉬움과 라이트가 풀 오토 라이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홈도시 설정이나 월드타임에 서울이 없다는 점 정도로 생각이 되고, 스마트워치와 같은 이런 디자인은 기존 지샥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듯 합니다. 하지만 기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매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구 어디에 떨어져도 생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착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게는 신프로그맨보다 무겁고 신프로그맨 2세대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겨울에 차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사이즈지만 어떤 차림에도 존재감이 확실한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G샥의 GPR-B1000 뉴 레인지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업로드 공백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